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앞잡이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앞잡이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태형 선생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00일 안에 탄핵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확실히 이제 좀 선선해졌죠? 네, 아침 저녁으로 좀 네. 선선합니다. 밤에 에어컨 없이 잘 수 있겠습니다. 아, 낮에는 좀 아직은 네, 더워요. 더운데 아침에는 바람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낮에 바람도 약간 네, 시원해진 것 같아요. 시원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늘로 걷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어서 아. 햇빛을 피해서. 네네. 그러면 예전엔 그래도 더웠거든요. 아, 그늘에 있어도. 근데 지금은 그늘로만 걸으면 좀 낫습니다. 아, 야 이제 확실히 확연하게 가을이 네. 예, 오고 있고요. 그 많은 분들이 더워서 좀 그랬는데 이제 좀 선선해지면 나가야지 탄핵 집회.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이제 네. 추울 때는 나가면 네. 몸도 따뜻해지고 나가면은 괜찮습니다. 네. 더울 땐 너무 힘들지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탄핵의 계절 네. 왔습니다. 이번에 그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이 정례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6%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참 오래도록 박스권인데요, 선생님.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26% 나왔다는 거는 뭐 계속 바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부정 평가가 72%가 나오거든요. 네. 네. 국정 지지율은 뭐 20%에서 30% 하여튼 뭐 대체로 다 지금 이렇게 이게 아주 뭐 유례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임기 초반부터 이랬잖아요. 네네. 30% 넘었다가 지금은 30% 이하로 이하로. 지금 이제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는 5월에 이제 취임하고 네. 아마 7월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한뭐 지지율이. 두세 달 뒤부터 30몇 %. 참 네, 그대로 도대체 올라가질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금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56%.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연령별에서는 이제 70세 이상 네. 이쪽에서만 그랬고 나머지는 모두 연령들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대구 경북도 돌아서고 네네. 20대도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젊은 층도 네. 윤석열 엄청 싫어하죠. 예, 이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요. 네네. 윤석열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 그러니까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 세력도 네. 좋아해서 26% 지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그 인간 그 자체는 싫어해요. 네. 근데 뭐 자기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뭐 예를 들면 극우 보수 세력이거나 이러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윤석열까지 없이. 날아가면 세상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26% 정도 나오는 네. 거고요. 사실상은 뭐 거의 전 국민이 윤석열을 다 싫어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정도의 완벽한 민심 위반을 이룩한 대통령은 네. 없었죠. 아 그러면은 이게 나쁘게 말하면 민심 위반이지만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머지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한 결과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기네스북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싶어 했잖아요. 아 이걸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 바닥으로. 지지율 바닥으로 네. 네. 반대편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한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의미가 있군요. 예, 지금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냐라고 물었는데 65%가 그렇지 않다. 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0%만 그렇다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좀 이제 흥미있는 게 공정과 상식 같이 실현하냐 아니다 66. 민주주의 발전하냐 아니다 62. 한반도 지금 평화롭냐 아니다 66. 경제 안정됐냐 아니다 74. 네. 여기서 선생님 저는 이제 경제 안정이 부정 평가가 높단 말입니다. 매우 높죠. 이게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한마디로 지금 네. 삶이 너무 힘들다. 아, 그러니까 경제 현황, 민생 상황이 음. 최악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통계라고 보는데요. 네네. 사실 이 경제와 민생 문제는 어떤 세력이든지 예. 그 민주 진영이든 네. 보수 진영이든 집권 초반기를 넘어서면 지지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도 초기에는 촛불 항쟁을 통해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민생이 잘 안 풀리면서 네. 즉 삶의 문제가 잘 개선되지 않으면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중간에 이제 부동산 폭등 이런 것이 네. 또 결정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결국 화려한 정치적 구호, 뭐 비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이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좀 가져오기를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아하. 그걸 기대하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기대는 오히려 좌절로 바뀌는 네. 더 살기 힘들어지면 아하. 이런 과정에서 민심 위반이 광범위하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정권은 초기에 지지율이 원래 높지도 않았지만 네. 경제 쪽이나 민생 문제를 완전히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뭐 불가피해서 말아먹은 게 아니라 네네. 정치 잘못하고 외교 잘못하고 해서 말아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코로나랄지 네, 사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이 좀 어려웠죠. 네, 그건 감내를 좀 할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이 네. 그러려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데 네, 네. 말씀하신 것은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또 외교를 잘못해서 네, 네. 어허. 그렇게 해서 민생이 파탄났어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막 약 올렸죠. 대파값 싸다고. 아 대선 아니 그 에, 총선 직전에 그러니까 대파 정선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이제 상당하다. 아. 이거는요. 윤석열이 앞으로 음.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어놓고 뻥을 쳐도 안 통하게 생겼다 이제. 예. 이제 워낙 민생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윤석열이 쉽게 하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민생이 안 좋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이 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지율을 나중에 결정하는 건 전 민생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초기에는 정치 개혁 문제일 수 있지만 아하. 검찰 개혁이고 뭐고 막 하는데 음. 내가 사는 게 여전히 힘들어요. 네네. 뭐 경제는 어렵고 취직은 잘 안 되고 그러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란 걸 주장하는 것이 그렇죠.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죠.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봐요. 음. 왜냐하면 이것에 주목해서 이 문제를 개선한다면 뭐 대장동이고 나발이고 일단 좀 시간이 지나면 네네. 지지하게 돼 있어요. 아하. 내가 생활이 좋아지면. 네. 그래서 삶 자체를 바꾸는 개혁. 아. 이제 물론 이제 근본적인 개혁을 하면 그게 더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장 내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더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정치
이게 필요한데 윤석열은 거기에서는 뭐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선생님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보수다 이제까지 네. 예, 뭐 보수 세력이 잘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대체로 두 가지 아닙니까, 선생님? 안보, 그다음에 경제. 야, 우리가 안보는 확실하지. 그렇게 이제 스스로 주장을 해왔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네네. 그게 이제 주 무기였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거짓말입니다, 사실. 아, 그 자체가 거짓말이었다. 뭐 잘한 적도 없습니다. 아,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때 안보가 더 좋았냐? 네. 아니면 민주정부 소위 아,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했을 때 안보가 더 좋았냐? 네. 후자가 더 좋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증명이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네네네. 6.15 공동선언부터. 연평도 포격전이 터진 것은 보수 정권 때 아니에요? 네. 이명박 정권 때. 네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 있었던 김대중 정권 시기, 또 남북 정상회담을 3번 했던 문재인 정권 시기, 예. 노무현 정권 시기엔 남북 관계는 평화로웠죠. 네네. 안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안보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네.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국제 환경, 정치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최상안이에요.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윤석열은 굳이 그런 좋은 환경을 다 깨고 힘에 의한 평화로 네. 안보를 악화시켰죠. 예. 그래서 사실상 안보를 잘했다라는 것도 음. 보수 세력이 내세우는 하나의 이제 허위 선전이었지. 허위 선전. 실제로 보면 안보를 오히려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아하. 그래서 안 좋은 그 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사건들은 거의 다 보수 정부에서 네. 발생했죠. 그 2015년이었나요? 그 목함지뢰 사건 네. 그거에 이제 거의 뭐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박근혜 당시가. 정권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때였죠. 네네네. 그때도 뭐 박근혜가 뭐 통일대박 외치고 그렇습니다. 그때 뭐 남재준 이런 놈들이 뭐 네. 뭐 내년에는 뭐 통일하자 뭐 평양에서, 그러면서 뭐 건배하고 그러더니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도 네네. 경제 성장이 잘 된 것은 네네. 보수 세력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아.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환경이 좋았고요. 국제 환경이. 네. 네네. 그리고 미국이 그 당시엔 여유가 있어서 한국을 상당히 밀어준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관계에서 70년대까지 남쪽이 네네. 북에게 경제적으로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네, 그건 뭐 지금 아는 사람 다 알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하.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소위 체제 경쟁의 어. 최전선에 한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대소 전쟁 기지로서.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부양한 측면이 있어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그 혜택을 좀 입었죠. 음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갈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전쟁 기지로서의 효용, 효용성이 체제 없어졌어요. 경쟁의 전시장으로서의 효용성이 상당히 아. 사라졌죠. 게다가 미국도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요 이제. 처지가. 네, 자기들 네, 처지가 네.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양털을 깎아야 되는. 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호식이, 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의 제국주의 체제 네, 또는 네. 패권 일극 패권 체제에 기생해서 또는 거기에 결합돼서 이익을 좀 누렸던 꿀을 빨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네. 근데 그 시기를 잘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라든가 네. 80년대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아. 그때는 뭐 3조 호황인에 해서 국제 정세도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또 국제적 환경도 상당히 안 좋고 물론 윤석열이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를 잘한 것은 사실상 뭐 박정희의 공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네. 뭐 대부분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맞으면서 경제 성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예. 지금 그 정말 그 뭐 가로수길 가보면 지금 뭐 새 집 건너 하나는 지금 다 공실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 경제가 어렵다는 게 좀 두려운가 봐요. 추석 민심이 좀 굉장히 걱정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그 금리를 동결했더니 야 선제적으로 좀 내리면 안 되냐 지금 걱정이 돼 죽겠다 이렇게 이제 그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아니, 쥐들이 좀 다 벌인 일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를 그렇게 해서 내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 텐데요. 네네. 예. 하여튼 생각이 없는 놈들이라서. 예. 예, 이번에 이제 또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것 중에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그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네. 반국가 세력이 어디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59.7%가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사회. 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이 말하는 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랑 시민사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네. 완전히 뭐 거의 전쟁 나면 북한과 결합해서 맞아요. 폭동을 일으킬 세력처럼. 그 지난주 월요일에 그 발표한 거였죠. 국무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네. 을지 국무회의에서 네. 전쟁 네. 전쟁 초기에 그렇죠. 북한과 부안대동에서 뭐 그런 이제 거였죠. 혼란을 조장하고 네. 그래서 검은 선동 세력이라는 표현도 썼고 반통일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썼었죠. 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60%가 네. 반국가 세력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윤석열이 이렇게 떠들면 눈에 이제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게 뭐 진짜 반국가 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아유 저놈이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다 잡아놓으려고 다 잡아놓으려고 저러는 거네. 또 설치는구나 저거. 네. 여태까지 독재 정권이 또 보수 세력 그런 식으로 악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예. 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윤석열이 국민들은 호응을 하지 않는다 이제. 아, 이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이게. 근데 이것의 배경에는 그게 있습니다. 색깔 공포증이 약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고 네네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간첩으로 몰았잖아요. 그랬죠. 예, 북과 연계돼서 내란을 네. 획책한 간첩. 그럼 사람들이 그게 진실일 것 같아요? 아니거든. 네. 근데 믿어요 많이. 그때는 왜? 공포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깔 공포증이 강하면 공포. 예, 색깔 공포증이 강하면 깡패가 와서 네. 저놈이 간첩이야 하면 아니에요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게 돼요. 그 편하니까. 깡패한테 그 공포 맞서는. 때문에. 예, 색깔 공포증 그래서 위험한 건데요. 마음대로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헌이 바로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색깔 공포증에 큰 타격을 줬죠. 예.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남북 관계가 좋은 시기를 거치면서 색깔 공포증이 상당 정도 약화됐습니다. 지금 잘 안 먹힙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이 총선 때 색깔 공격 처음 가지고 아하. 공산 전체주의 세력 네네. 이제 뭐 전체주의 부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색깔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먹혔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국힘당에서 저 플래카드 좀 띄워달라. 막판에 그랬군요. 막판에. 초기에. 초기에. 그래서 총선 초기에. 그래서 이제 범죄 자신판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프레임을. 안 먹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이 색깔 공격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 지금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색깔 네. 공포증이 그만큼 약화되었다. 약화된 거군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다 작살내겠다 하면 겁이 쫙 나야 되거든요. 네. 무서워서 사람들이. 어허. 그러면 이제 그 겁이 나고 공포에 질리다 보면 윤석열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지금은 겁을 안 먹어요. 오히려 화가 나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신대요, 그럼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극우 보수 세력 입장에선 네. 왜 색깔 이러는 공포증이 거냐. 약화된 것만큼 네.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땐 큰일 난 거네, 나라가 지금 이러면. 큰일 났죠. 대공수사권 부활도 그래서 시키려는 거고요. 사실상 네. 국정원에. 그러니까 색깔 공포를 다시 조장하려면 한 번 더 싹쓸이를 한번 해야 돼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를 들면 빨갱이로 몰아서 대량 네. 학살을 한다든가 한 번 이런 피바람이 불어야 다시 강해지거든요. 색깔 공포증이.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물론 이제 윤석열은 계엄을 획책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네.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대량 양민 학살, 색깔 공격을 내세워서 하는 예.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색깔 공포증은 체계적으로 계속 앞으로 약화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을 60% 정도가 저건 야당 말하는 거네. 자기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 말하는 거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죠. 네, 그만큼 색깔 공포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렇죠. 그 얘기를 네, 들었을 때 네. 무서워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무서워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군요. 네, 오히려 이제 분노만 유발하는. 네. 그렇군요. 지금 채팅창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울 응급체계가 다 무너졌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네,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이 군의관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폐쇄한 곳이 나왔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의료 대란, 의료 붕괴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생님. 심각하죠. 예, 응급실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지금 정부가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네. 네. 저도 주변에 아는 분 한 분이 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네.
대기 타고선 지금 수술을 받을 날짜를 못 받고 있답니다. 아, 어떤 분들은 뭐 내년까지 예약이 네. 밀려 있다는 분들도 의사가 계시더라고요. 없으니까. 네네. 아주 뭐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윤석열이 왜 이런 식으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것은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제가 꼽았던 것이 네. 과도한 승부욕이거든요. 아. 근데 이 과도한 승부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와요. 하나는 권위주의적 성격이라는 데서 나오고요. 네. 또 하나는 가짜 모험생이라는 특징에서 나오는데 어허. 권위주의적 성격자는 힘에 목을 매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자, 이 사람은 힘에 목을 매는 사람이다. 즉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힘을 과시해야 즐거운 사람이고 예. 힘이 없어서 나약해지거나 어허. 무력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은 의료계와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 뭐 협상과 타협, 뭐 절충 이런 쪽으로 볼까요? 아니면 싸움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 힘을 서로 앞세운 대결, 대결, 싸움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야,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네요. 매사에 윤석열은 그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아, 봐야 되는 매사에. 거예요. 매사에. 그래서 예전에 녹취록 하나 나온 것도 국힘당 들어가면 뭐 싹 뭐 쓸어버릴 네. 거야 그랬나? 네네 그렇죠. 이 뭐 쥐약 먹은 것들. 쥐약 먹은 놈들 뭐 이러면서 거의 그런 식으로 바라보잖아요. 설득 뭐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지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 된 건데. 그렇죠. 그렇게 막 욕했던데. 네, 그리고 자기가 와서 이렇게 뭐 한번 힘주면 와서 다 줄 설 거라. 아.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매사에 힘 앞에 굴복하고 줄 서고 네네. 자기 말 안 들으면 가서 짓밟아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료계와의 충돌도 그런 쪽으로 바라본다. 이 사람은 싸움으로. 이제 그런 싸움에서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무너지는 거군요. 힘이 없다는 걸 확인받게 되죠. 아. 내가 무력하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생겨난 성격이 권위주의 성격인데 그 성격자가 그걸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승부에서 지는 건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못한다. 네, 밀리는 것도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짜 모험생은 그럼 왜 네네 이렇게 그게 궁금하네요. 승부에 왜 집착하느냐? 예예 가짜 모범생이. 가짜 모험생은 보통 처벌 공포가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벌받을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규칙을 잘 지킨다는 거죠. 규칙을 네. 거짓말로 지키는 거죠. 규칙을. 네, 가짜로 이제. 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처벌 공포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네. 시험을 잘 못 봤다 친구보다 네. 그럼 집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극심한 대접을 받았겠죠. 처벌, 고모수. 고모수를 맞는다든가. 그러면 어떻게요? 승부라고 보겠죠. 아 친구와 나의 사이를. 네, 이 시험은 승부야. 아.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된다? 고모수로 맞는다. 맞는다. 아니면 사랑을 못 받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짜 모험생도. 승부에 강합니다. 아. 근데 이 두 가지를 윤석열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와의 뭐 민주당과의 갈등도 여야 간의 어떤 합의나 협의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런 게 없는 거죠.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 싸움. 의료계와도 싸움으로 보는 거죠. 또 뭐 자기한테 저항하는 사람과의 싸움 것도 다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은 지는 건 죽기보다 싫어한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그 의료 체계 붕괴로 인해 가지고 네. 피해를 입는 국민분들 뭐 이런 거는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국민들을 내세워서 뭐 소위 이제 그 인간 방패라 그럽니까? 예, 예. 그걸 삼아서라도 이기려고 할 사람이죠. 야, 정말 심리적으로 안 좋은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네요, 그럼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사람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이 전체 한국의 기득권 세력 내지는 네. 보수 세력 나아가 미국과도 연관돼 있는 문제니까 근데 의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요 문제만 이제 본다면 이제 그거는 윤석열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네. 심리적 결함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제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간호법. 네. 작년에 이제 지가 그렇게 거부했던 법인데 네. 지금 이제 의사들이 없으니까 할수 없이. 간호사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처리해달라고 네. 적반하장이에요. 웃기죠. 네. 근데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진짜. 예, 이런 와중에 이제 한동훈이 그 저 정원 증원을 좀 유예하자 이런 안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싫은데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갈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한동훈은 말이에요. 예. 저는 딱 그 기대하는 건 하나입니다. 네. 기대하는 거.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네. 윤석열한테 어. 할 말 속 시원하게 아. 과감하게 하는 모습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냥 제가 한번 박수는 쳐줄 의향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국힘당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걸 텐데 그게 한동훈 밀어주는 사람들 밀어주는 사람들이 특히 예, 원하는겠죠. 예. 아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과감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 의료계 문제는 윤석열이 자초한 것이다. 네. 너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끌고 와서 파탄으로 이끌 거냐? 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유예하자 일단. 네네. 세게 얘기하고 윤석열이 화내면 반박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서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손이 그토록 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막 답답해 죽겠죠. 이런 것도 아. 보면. 그뭐 예를 들면은 네. 이것도 정식으로 뭐 공개적으로 제의한 것도 아니고요. 음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하고 조규용 장관한테 전달해 주세요. 네, 개별적으로. 아 이렇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공식한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살짝. 근데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깨갱하잖아요 또. 네. 아마 국민들이 보면 부하가 침일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럼 아예 입에서 꺼내지도 말든가. 측근들은 부글부글하다는 언론 기사가 있긴 있습니다, 선생님. 부글부글 할 겁니다. 측근들은 부글부글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무서워. 안 한대 어떻게 그럼 없던 일로 해.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원래 이제 30날 네. 그 뭐 만찬이 준비돼 있다는 거예요. 아. 대통령실이랑 네. 국힘당 지도부랑. 네. 근데 이거 지금 뭐 물 건너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휴 한동훈 뽑아놓고 밀어주는 사람들도 괴로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그 김경수 전 지사 네. 저 석방 안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때 이제 좀 대결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런가요? 그냥 지금 한동훈이 싫은 소리 했다 정도? 네,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사안과 이 사안 네.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당정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경수 석방과 관련해 가지고 네 한동훈이 뭐 그렇게까지 싫어할 일이 있나 싶은데요. 한동훈이는 네. 제대로 저항이나 하고서 싸우면 갈증이란 말을 붙여주고 수 있는데 강정 갈등. 갈등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아 그냥 한마디 찍 했다가 네네. 저 윤석열이 뭐라 하면 바로 꼬리 내리는. 그게 무슨 갈등이에요? 궁시렁대는 거지. 궁시렁. 네, 당에서 꿍시렁대는 놈에 앉아가지고 네. 뭐 안 되면 꿍시렁대다가 뭐라고 확 소리 지르면 가만히 있는 뭐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답답하다고 한 거고요. 네. 저는 김경수 반대한 이유는 자기보다 잘생겨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유입니까? 뭐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죠. 뭐 예. 대권 주자를 하나 더 풀어놓으면 자기 앞날에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짱구로 굴린다면 어허. 자기도 보수 대연합을 꿈꾸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기 네. 중심이. 아 자기 중심으로. 예, 근데 윤석열이 김경수를 풀어주면서 어허. 윤석열 중심의 보수 대연합을 추진하려고 할 수도 있죠. 아. 뭐 계엄으로 일단 상황 좀 정리한 다음에 네. 또 자기하고 민주당 내 몇몇하고 네. 뭐 김동연을 또 보여줄 수 있고 그 네, 사람들 네. 협력을 지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허. 윤석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 그러면 어. 한동훈이 볼 때는 어쨌든 다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것으로 예. 비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아니까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계엄이랄지 전쟁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네. 그리고 공포 자기 나름의 두려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윤석열 자기 나름대로는 정계 개편을 혹시라도 옛날에 박근혜 때처럼 박근혜 때도 사실은 자기 아군들이 다 들어선 거지 않습니까? 여러 국민 여론 때문에 맞습니다. 한동훈 이놈까지도 진짜 혹시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 동참하면서 지가 뭔가 어.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이 좀 잘 나온다. 지금 하면은 뭐 이길 수도 있다. 게다가 사실은 이제 가을에 네. 이재명 대표가 또 이 뭐 사법 리스크니 뭐 이런 게 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자칫하면 또 이제 그런 위기에 한동훈이 이제 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한동훈이 바보 중에 바보인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네네. 윤석열 연락 친 다음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랑 힘을 합쳐 탄핵을 확 해버리면 네네.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한동훈은 훨씬 유리한데 지금.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지 생각이나 한동훈의 책사라면 그렇게죠.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 네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갈등을 키우는 게 좋은데. 사진 찍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하고 싸워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탄핵도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윤석열한테 죽죠.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네. 사실상 이제 김경수 석방도 윤석열이 그걸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네. 야권 분열도 노렸다고 보지만 네. 어떤 한동훈을 좀 제끼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경수 전 지사를 그 사면했을 때 네네. 제일 화낸 놈이 누구냐? 네. 이걸 보면 한동훈이 제일 화를 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경쟁이 많을수록 좋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화를 내잖아요. 한동훈이 화를 냈어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속마음이야. 자기가 그동안 모셔왔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놈들 진짜 아니 그렇게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뭐 조선 제일검이라고 추켜 세워지고 지네들끼리 그런 사이였는데도 선생님 이 권력 앞에서는 장사 없네요. 이 도적 새끼들의 의리라는 것은 원래 다 가짜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네네. 보물을 찾으러 떠날 때 범죄자들이 얼마나 그때나. 사이가 좋아요. 네. 막 형 아우 뭐 하잖아요. 가서 보물을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예. 뒤에서 칼로 찌르고 쏘고 자기 퍼센트 늘리려고. 그런 거 영화에서 한두 번 보십니까? 영화 도둑들이 아주 그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속이고 또 속이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죠. 굉장히. 그 얘네들이 딱 그런 관계예요. 깡패 새끼들의 의리라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아이 참. 예, 깡패 얘기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노래를 한 곡 듣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노래 듣기 전에 저희들이 이 백자 TV, 싸대기 TV가 다 지금 수익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계좌로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페이팔로 많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콸콸 흘러나오면 우리 집 식탁 위에 방사능 생선 그런데도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놈들 저놈들을 하루빨리 처리합시다.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후쿠시마 오염수 콸콸 흘러나오면 동해 서해 남해 방사능 바다 그런데도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놈들 저놈들을 하루빨리 처리합시다.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알았지? 비데도 쓰고. 예,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선생님. 후쿠시마 오염수 네. 방류가요. 네. 1년이 8월 24일이었는데요. 이제 대통령실과 한동훈이가 적반하장이 됐습니다. 네. 야, 1년 동안 뭐 무슨 피해가 있었냐.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야당한테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야, 정말 대단한데요, 선생님. 네, 말씀하신 대로 적반하장이죠. 네. 얘네들이 24일이 되니까 이 도둑이 지발저리다고 다리가 막 저릿저릿한 거예요. 그런 겁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24일 왔을 때 가만히나 있지. 네.
분명히 후쿠시마 가지고 또 우리를 건드릴 건들 것이다. 거다. 24일 돌아오니까. 네네. 이 기회에 그냥 선제 공격을 하자. 예, 선제 공격. 요즘 분위기 좋은데 우리. 요즘 선제 공격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쪽에. 그러니까 우리도 네네. 선제 공격을 해서 아예 사과를 하라고 막 적반하장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는 말을 꺼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둑이 재발절했다. 네. 이 선생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그렇죠. 아니 누가 뭐라고 했냐고 그걸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지금 사실 독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관심이 야, 조금 독도 조형물 다 어디 갔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약간 딴 데로 가고 네. 있었는데 야,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 니네 괴담이라고.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맞아. 저 계속 방뇨되고 있었지. 그러니까요. 이런 건 이제 자각을 시켜줬죠. 사실 지금 후쿠시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다 얘기할 건 없는데 한번 조사해 보시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허. 악독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독살하려고요. 네. 독약을 먹이는데 한 번에 먹이면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미량으로 먹여요. 조그만 양을. 그래서 한 오랫동안. 3년에 걸쳐 먹여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이제 사람이죠.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그 며느리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1년 지난 다음에 네. 봐라 뭔 일인지 안 죽었잖냐. 네. 저는 그게 떠올라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서서히 누적되면서 그런 거죠. 환경의 재앙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년 지났는데 예.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갑자기 그 생선하면 먹고 죽은 사람이 나오겠어요? 예.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가 뭐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아까 앞에 노래도 트셨지만 네, 네. 전 이 기회에 그러면 네. 그냥 안전하다고 하니까 비데도 쓰고. 저 양치질도 하고. 용산에다가 네. 후쿠시마 식수대, 네. 후쿠시마 목욕탕, 요쿠시마 목욕탕. 후쿠시마 그 일본 그렇게 좋아하니까. 비대 그거 수입해서 물 다 네네. 이쪽으로 우리가 다 받을게 용산에서. 생수로 쓰고. 네, 먹고 머리도 감고. 네, 뭐 다 해보라는 거죠. 네. 관저에도 좀 넣어드리고요. 네, 그렇게 안전하면. 그렇게 안전하면. 네. 정말 너무 참 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촛불 집회에 나가 보면은요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여쭤보면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처음부터 나왔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고 네. 이태원 참사 때부터 나왔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나왔다 네. 이러면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냐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요즘 다시 또 이제 이 독도까지 넘겨줄 것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네. 이 계기 중에 하나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이거 지금 네네. 인류가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근데 결정적으로 이걸 못 막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들의 비호. 미국이 비호해줬죠, 선생님. 비호해줬죠. 그 IAEA 그 네. 이름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뭐 가서 괜히 이제 헛소리. 사무총장인가가 가가지고. 네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왔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네, 윤석열 정부도 비호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격이 있으니까 네. 일본에서 계속 쫄라요 중국한테 아하. 해제해달라고. 네. 해제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네. 중국 정부만 하면 안 되고 전 세계가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대한 제재를. 얘네들이 과연 방류하겠습니까? 네. 못하죠. 근데 미국이 지금 일본을 완전히 전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오염수도 뭐든 마음대로 버려. 이렇게 이제 해주다 보니 일본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형님들의 노름에 네. 이 똘마니들이 나서가지고 야당들의 대국민 사과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선생님 한동훈 얘기 조금 더 하려고요. 네. 이거였던가요? 네. 이거 한 발 앞으로 가서 한발 그러네. 아니 사진만 저는 봤을 때 사진도 동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사진 봤을 때 굳이 저렇게까지 이제 해야 되나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동영상 보니까 막 역겹더라고요 선생님. 이거는 진짜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그렇군요. 거의 뭐 사랑이 필요한 거지 할 때 막 정말 노래를 안 만들고 못 배기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딱 나가서 야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그건 뭐 저도 속이 좀 니글거렸는데 네. 그 파블로프의 개라고 아시죠? 네. 파블로프에게는 선생님 카메라가 터지는 순간 나가는 겁니까? 종을 울리는 순간 예. 침이 질질 흘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조건반사라고 네. 하죠. 조건화됐다라고 얘기하고요. 조건반사인데 조건반사. 한동훈도 조건반사가 있어요. 어떤 조건반사입니까? 카메라 셔터 소리나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순간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이렇게 키높이 아, 키높이. 네네네. 등등등 몸에 변화를 줘요. 아, 이게 이제 카메라가 터질 때 올라가는 거군요. 소리가 들리거나 이제 후레쉬 번쩍이면 이제 순간 뭐 이제 목에 힘을 주고 뭐 포즈를 아. 취한 조건반사.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한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통제가 불가능.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냥 뭐 거기서 카메라가 터지네. 그러니까 앞에 한 걸음 나가서 손을 올리고 그것도 손가락으로 다 받치면 촌스러우니까 요 손가락으로만 네네네.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생각합니까? 본능적이군요. 그냥 나와서 딱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서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와요. 뭐 이런 거 한번 동영상 보시면 아시는데요. 그런 거 보면 완전히 조건화돼 있다. 그러니까 카메라 팡 터지면 침 질질 흘리는 개처럼 반응을 한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사진이랑 많이 같이 돌거든요. 김건희가 그 애 안고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하고 좀 달라요. 김건희는 연출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얘는 조건하군요. 네. 김건희는 어. 계속 짜요. 짜. 이제 옷을 뭐 입을까, 아. 주변을 어떻게 세팅할까, 제클린. 옆에 누구를 앉힐까,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치밀하게 멋진 한 장면을 연출하는 쪽이거든요. 아, 윤석열 앉혀놓고 그러니까 종이 들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난서 밤에도 뭐 있고. 꽃 들고 뭐 비밀리에 맞아요, 방문했다 맞아요. 이러면서 주변에 네. 사진 찍게 만들고 다 그랬죠. 하잖아요. 다 통제를 했답니다. 네, 그 주변을. 네. 한동훈도 그런 사진을 좀 찍긴 하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이라도 꺼내 들면 사진 찍는 줄 알고 바로 이렇게 하는. 아,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그때 맨 처음에 한동훈이 정치 행보를 할 거라고 했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대구 KTX역에서 1시간 기차 뭐 미루고. 기차를 미루고 사진을 찍었다는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사진에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이제 마약인 거예요. 뽕. 아, 쭈쭈 제가 우쭈쭈뽕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완전히 막 흥분하는 거군요. 황홀해가지고. 황홀해가지고.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든 잘 찍혀야 된다. 아, 그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습관이. 그래서 완전히 조건화돼 있으니까. 궁금하네. 어렸을 때 왜 그랬을까? 모르죠. 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랬겠죠 일단. 아, 많이 받았으면 사랑을 그랬겠- 못 받아서. 네, 많이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네. 근데 윤석열은 맞고 자랐고 얘는 사랑을 못 받았다. 네, 그렇죠. 윤석열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한동훈은 너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애들이 이제 카메라 딱 대면 네네. 이쁜 얼굴 이런 애들 그러죠. 있어요. 귀엽게. 아, 요즘 애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럼 사실 딱 이렇게 귀엽잖아요. 귀엽죠. 근데 나이 처먹은 놈이 이렇게 카메라 댈 때 그렇게 하면 속이 아니 니글거리잖아요. 선생님 게다가 이게 지금 네. 사고 현장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문제는 예, 사람들이 죽은. 거기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게 사진 찍을 일이 있냐 이거죠 진짜. 그 상황이면 윤석열 이거 한동훈은 네.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사고 현장이 아니군요. 카메라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 쫙 흐르면서 뭔가 네, 뭔가 세상이 딱 차단된 듯한 사직이만 번쩍 폭죽이 터지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러면 이렇게 딱 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 그 저 서천이었습니까? 거기 화재 현장에서도 네, 올 1월이었습니까? 작년 1월이었습니까? 그게 그때도 윤석열 만났을 때 네, 네, 갈등설 있다가 갑자기 풀어졌을 때 그때도 그 화재 현장인데 지네 둘이서 막 좋아하고 사진 찍고 그건 사진 찍고. 그건 이제 연출이긴 했죠.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그러네 그건 연출이군요. 네. 근데 그때도 만약에 윤석열 없고 네. 기자들이 사진 찍었으면 바로 또 그런 바로 또 포즈를 취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진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모델했으면 좋겠어요. 모델. 모델했으면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웃장을 깔 수는 없다고 그러던데 또 네? 웃장을 또 깔 수는 아, 없다고. 그럼 대머리 모델 같은 거 하면 가발 모델, 네, 뭐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뽕 같은 거. 네네. 근데 하여튼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봤을 때 모델. 모델이 됐으면 제일 그래도 만족하며 살지 않았을까. 만족하면서. 네, 맨날 사직이 빵빵 터지면. 그러면은 한동훈은 모델이고 윤석열은요? 윤석열은 깡패, 깡패. 네, 동네 깡패. 동네 깡패. 네, 아니면 뭐 술집 주인. 술집.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네, 술 먹고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주인은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허세 부리는. 영업은 아예 사교 술이 있어요 윤석열은. 아 그래요? 그리고 잘 쏴요. 아, 잘 쏴? 주변 사람들. 그러면 가게는 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하지만 않게끔 아, 잘 않게끔. 쏘면서 동네 네. 사람들의 단골 장사나 하는. 모델 술집 주인. 네. 김건희는요? 김건희요? 네. 아, 김건희는 뭐. 네. 말할 수가 없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이 뭐 취임 한 달을 맞아가지고 지난 한 달간 많이 참았다. 네. 뭘 참았다는 걸까요, 선생님?
참은 게 있나 모르긴 한데 네. 사실 윤석열한테 까였다는 거 정도 아닐까 싶어요. 네.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허. 그보다 이제 윤석열한테 많이 까였잖아요. 예. 수모를 당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음. 그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아, 이제 참았다. 윤석열에 대한 분노 표시입니까? 약간 이렇게 말을 얘가 제가 아. 시원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내가 한 달 정도는 윤석열을 많이 봐줬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 차라리 시원하게. 시원하게 말을 좀 하지. 네, 앞으로는 봐줄 수 없다. 아, 윤석열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아하. 앞으로 싸워야 되겠다. 시원시원하게 이준석처럼 얘기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 한 달간 많이 참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참았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윤석열하고 싸우는데 뭐 부당한 일을 당해서 참았다는 거야? 아니면 사진 찍는 걸 참았다는 뜻이야? 사진 찍는 걸 참았다는 거 같네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제 이 아무리 얘기를 봐도 만약에 사진이네요. 윤석열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한동훈한테.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이 자식아. 네. 그런 순간 또 한동훈은 뭐라 할까요? 네. 제가 언제 뭐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사진 찍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또 발뺌한 말로 하네요. 아주 그냥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한동훈이 좀 안 참는 모습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이제 그 큰 손들이 그토록 지난 네. 말부터 원했던 건데요. 네. 네. 생각해보니까 올 초였네요.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눈 오는 날 악수했던 게 브로맨스를 찍었던 게요. 야, 이게 시간이 정말 뭐 엄청 흘러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정말 사고들을 많이 사건, 치니까.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 네. 한동훈 결국 그 최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거 이제 지가 당 대표 되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네. 네. 이런 방법 없이 민주당에서 계속 그거 해라 빨리 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급하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이게 말을 바꾸는 문제만이 아니고 정치력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도 확인시켜줬죠. 네.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 한동훈의 이런 정치를 네. 주둥이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둥이로만 정치해 이놈은요. 네. 뭐 말로 막 떠들고 좀 있다가 야 너 그때 얘기했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예, 예.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내지는 아유 귀찮아 니네가 해. 주둥이 정치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이게 몇 번만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 이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네,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랑도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2배 차이 나더만요. 네, 벌어질 거예요 갈수록. 갈수록.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제 그 동안은 그 주둥이로 진짜 뭘 해왔는데 지금은 또 주둥이도 못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은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슈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참았다 그랬나 보지. 주둥이질을 못해가지고. 못해가지고.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뭐 기껏 한다는 게 이제 뭐 이제 금투세. 네. 네, 이제 그 주식 하면은 네. 좀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지금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걸 좀 뭐 폐지하자 뭐 이렇게 이제 좀 나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을 압박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만 하지 아. 뭐 하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죠. 한 게 뭐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성사시킨 게 없어요. 딱 하나 유일한 업적이 있다면 총선 참패한 거. 그건 업적이에요. 한동훈에. 사실 참패하고 다시 당 대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골 때리는 거예요, 진짜 국힘당도요. 그렇습니다. 오주가 없으면 진짜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홍준표 갑갑하겠죠. 네. 우리가 왜 저런 건데 네. 패장을 갖다가 총선 말아먹은 놈을 또 계속 당대표 공격을 시켰느냐. 좀 했죠. 네. 야, 쟤네들도 참, 네, 결국은 빨리 이제 이놈들 끌어내려야 되는데요. 선생님 이번에 이제 뭐 저 김문수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네, 지금 난리를 쳤죠. 네, 뭐 진짜 뭐 세월호, 제주 4.3항쟁, 뭐 노동자들 문제, 네. 그다음에 뭐 일제 시대 국적은 일본이었다. 네. 참 갈 때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 정도면은? 김문수는요. 네. 정신 파탄자예요. 정신 파탄자. 네. 완전히 맛이 갔어요. 야, 참.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뭐 이진숙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 더 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네. 보수 세력에 있다가 우파 쪽에 있다가 예. 뭐 예를 들면 진보 개혁 진영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간혹. 그렇습니까? 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맛이 완전히 가서 네네. 막말에 난동을 피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러네요. 사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근데 거꾸로
네. 민주개혁 진영에 있다가 네. 저 나쁜 놈들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보수파로. 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왕왕이 아니고 선생님 너무 많아요 지금요. 많죠. 그럼 왜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식의 문제입니다. 죄의식. 네.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데서 가장 치명적인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와.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동한 사람이잖아요. 학생운동, 노동운동. 노동운동 당시에는 사실 뭐 거의 지도급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소문이 안 좋았다고는 하는데. 그 당시에도요. 네. 근데 어쨌든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나름 한때. 네네. 근데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현실은 알아요. 현실의 부조리, 모순 네. 이런 건 알아요.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한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뭐 나름대로 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일말의 당시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 당시에 운동 쪽을 그래서 선택했다는 얘기는 예. 이것이 결국 자기를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아. 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네. 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 음. 저항하는 저항군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 사이먼인가 하는 나쁜 놈이 나와요. 변절자가. 아. 얘가 이제 동료들 다 팔아먹잖아요. 네네. 그 대머리 까진 놈. 그렇죠. 네. 대머리가 맞나?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염도 나고 같은 거 네, 있습니다. 대머리 네네. 같아요. 지금 예, 기억으로는. 근데 걔가 그 소위 이제 에이전트를 만나서 저쪽에 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기억나십니까? 네. 자기 기억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죠. 자기 기억을 다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저쪽으로 옮겨줘가지고 빼달라는 부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억 자체를 좀 지워달라고 얘기하죠.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저항군을 했던 거 아니에요, 좀. 그렇죠. 그 속에서 가지게 되었던 어떤 철학도 있을 거고 경험도 있을 거고 기억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의 자긍심, 자부심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를 배신하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동료들을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얘는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앞으로 얼마나 괴롭힐지. 아. 그러니까 걔가 기억 삭제를 부탁하잖아요. 하하. 지워달라고. 근데 김문수는 못 지웠어요. 네. 지울 수가 없죠 지금. 지울 수가 없어. 아직 네. 기술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못 지웠어.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그 김문수를 파괴하는 거죠. 서서히.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정신이 파탄나는 아하. 완전히 붕괴하는 시점에 이르는데 그걸 넘어섰다. 김문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넘어섰다. 넘어섰다 그 단계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정신병자들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네,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적어도 변절을 하려면 네. 보수에서 이쪽으로 변절을 해야지. 예. 민주 쪽으로. 아,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정당성이 있는 맞아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자랑스럽게 되죠. 그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네, 거꾸로는 안 돼요. 왜 진보에서 보수로 가면은 정신들이 저렇게 파탄 나느냐? 네. 그 자기 양심을 속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이다. 아무리 의식에서 부정해도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이해가 확 되면서 네. 네, 거기에 이제 김문수는 네. 그 끝까지 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이번에 저 김태효가 나와가지고요. 네. 대통령은 뉴라이트라는 그 의미도 정확히 모를 거라고 이렇게 네. 예, 윤석열을 저격을 했어요, 선생님. 네, 예.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이다. 김태호 이 말을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김태호가 네. 부지불식간의 진실을 얘기하는 자기도 모르게. 네. 윤석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념지향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지 모른다. 네네. 그냥 오로지 욕망만 가득한 동물적인 그럼 인간이다. 그때 상황에 맞게끔 네. 옆에서 해준 얘기 봐가지고 네. 승부사 쪽으로 그냥 선택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근데 주변에서 이제 김태호나 뭐 이런 사람만 있으니까 네. 뉴라이트 걸 계속 집어넣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뉴라이트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군요. 김태호가 잘 안 해요. 쟤는 모를 거야. 네. 우리가 뉴라이트 쟤는 걸. 아무것도 몰라 이런 건가요? 그냥 축이한 백치야 저놈은. 거의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대선 전에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랑 했던 통화 내용 아닙니까? 거의 그거죠.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네, 저 김건희 술이나 처먹고 밥이나 먹고 방구나 뿡뿡 끼고. 그러니까 김건희도 알고 김태호도 알고 주변 사람은 다 아는. 윤석열만 모르는 거군요. 윤석열만 모르는.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바지입니까? 윤석열은? 바지는 아니겠지만 네. 이제 승질을 잘 부리니까 바지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용해 먹기 정말 쉬운 사람이 지금. 이용해 먹기. 너무 바보 같아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제 쥐고 막 이제 흔드는 거죠. 네. 김태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김태효도. 살살 흔들 거예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삼김 시대 네. 김건희, 김태효, 김용현 그 삼김들이 그냥 갖다가 그냥 이용해 먹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김태효 말 중에서 좀 심각하다고 보여줬던 게 뭐냐면은 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냐. 너 왜 옛날에 그 MB 때 뉴라이트 거기 학자 명단에 이름 올렸냐. 네. 그때 뉴라이트는 혁신적이고 깨끗한 우파랍니다. 네. 그렇죠. 한마디로 제일 잘났다 자 우리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권을 잡는 건 당연한 거다. 네. 근데 그렇게 당당하면 근데 아니래도 자기는 지금. 네, 왜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없대요 뉴라이트 인사들이. 웃기는 거죠. 예. 김영석도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지들도.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것도 아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놓고 공개를 못하는 거죠. 네. 차라리 우리는 뉴라이트 정권이다. 그러니까요. 이름도 뉴라이트당으로 바꾸고, 네. 예, 뭐 뉴라당. 뉴라당 이렇게 바꾸든가. 네. 그렇게 대놓고 하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 승부가 되죠, 그럼. 그러기에는 아. 지금 상황이 아니다. 아.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 수 없을 것 같다. 아.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알다 보니까 뉴라이트 정부를 구성하긴 하는데 아닌 척하려고 아닌 척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김영석도 자기가 뉴라이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니라고 그러죠. 지금 다 아니라고 그래요. 뉴라이트들이 다 자기 뉴라이트 아니라 그래요. 네. 그럼 누가 뉴라이트일까요? 누구예요, 누구? 윤석열? 참. 윤석열은 뉴라이트라는 의미도 모른다는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뉴라이트네. 전혀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네. 그렇군요. 네. 예, 이번에 그 저 밀정으로 이름 날렸던 김순호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경찰 뭐. 네, 경찰국장 됐죠. 했던, 네. 근데 이제 그 김순호가 밀정이었다는 그 사실을 제보했던 네. 그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을 지금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압수수색하고. 네. 야, 그러니까 도둑이야라고 외치면은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돼요. 네,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불의가 정의를 단죄하고 네. 또 악이 선을 응징하는 그야말로 뒤집힌 세상에 온 거죠. 야. 참 충격적이죠. 이게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공정성, 정의 이런 걸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국가 방해, 예. 파괴.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반국가 세력인 거죠. 진정한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일당이죠. 예. 참 정말 밀정들이 이 온갖 네. 정권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 중동 지역에 네.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더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전투기 100대를 띄워가지고 그냥 갖다 때려버렸던데요. 네, 헤즈볼라도 반격을 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지대에서 전쟁이 좀 확대되고 격화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이란도 조만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네네. 모든 것은 미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패색이 짙어지자 네, 무리하게 정예병을 빼서 본토 공격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누가 네. 지시했겠습니까?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만든 작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또 그런 말들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본토 공격해도 돼. 네.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줬고요. 네. 그전에 허용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은 원래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요. 특히 이스라엘 그런 거죠. 이스라엘 특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맨날 평화회담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네, 마치 중동 평화에 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맞습니다. 근데 그 회담 같은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원조만 안 해주면 전쟁 끝납니다. 무기만 안 대주면 네. 무기를 다 대주죠. 얼마 전에도 막대한 양의 군수 물자를 또 군사 장비를 이스라엘에 지원해 줬거든요. 미국이. 네. 그것만 만약에 안 했다면 중동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네. 평화는 실현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네. 이대로 지면 아하. 패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 유럽에서의 패권만이 아니고 예.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패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를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 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최소한 시간은 좀 끌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네. 뭐 무슨 뭐 민주주의의 무슨 뭐 상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 마담이죠. 네. 네. 왜냐하면 해리스가 사실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독자적으로 대통령에 도전했을 때는 경선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해리스를 밀고 싶은데 독자적으로 내세워서는 승부가 안 되니까 낙점을 한 일단 거군요. 바이든을 시켜놓고 아하. 낙마시킨 거예요. 야, 이거 큰 그림인데요, 그럼? 제 추론인데요. 어. 낙마시키면서 바이든이 지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경쟁 없이 대권 주자가 되버린 겁니다. 야, 이게 무서운 음모가 있었군요, 이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 쿠데타라는 거 아니에요. 짜고 친 거다 저것들이. 짜고 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분위기는. 그렇다고 봐야죠. 아하. 근데 그렇다면 해리스는 결국 지금의 강경 세력들 예. 전쟁을 지속시키고 확대하기를 원하는 이 강경 세력들의 얼굴 마담이다 이렇게 봐야죠. 정치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또 1시간 싸대기 지나갔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활동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추석 선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민족위원회에서는 촛불 집회 때마다 그 탄핵 스티커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평화 촛불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네, 추석 선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bit.ly/2024 추석 선물. 네, 피디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탄핵 100일 총력 운동을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끝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계엄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공격이 또 아주 극에 달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민생은 지금 파탄 지경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100일 안에 윤석열을 끝내자 이렇게 해서 국회를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싸대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총을 잡고 싸울 테다. 침략의 물이 처단하고 독립을 이루리라. 두만강 건너 동만주로 연해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 많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랴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두만강 건너 동만주로 연해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 많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랴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